4.4절의 삼각함수 도함수 단원인데요.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극한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식에 보이는 첫 번째 식 보이시나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이 1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식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에 세타 0으로 갈 때 극한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삼각함수 6가지 있죠? 6가지의 도함수를 유도하는데 이 극한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극한이 왜 이렇게 정의가 되었는지, 왜 값이 1과 0인지 우리가 같이 유도를 해볼 건데,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그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이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즉, 이 극한을 증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수업 시간에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또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강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일단 요 아래에 있는 요 그림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지금 이런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지금 부채꼴이 지금 중간에 있고 삼각형이 중간중간에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이는 세타는 여기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보여야 하는 값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 세타가 0으로 접근할 때의 극한값이니까 사실은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서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역시 우리가 이 극한값이 1로서 존재하려면 뭘 보여야 되나요? 필요충분 조건으로 그쵸. 세타를 0 근처로 보낼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우극한 이 값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세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 0의 왼쪽으로부터 접근해 올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무엇이 되는가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은지 그리고 같다면 1번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1이다라는 것, 즉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은데 1로서 같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즉, 우극한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세타가 0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조금 줄여서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즉 0의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세타를 이 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삼각형 OBC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 OBC보다 큰 지금 넓이를 가진 도형이 이런 부채꼴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보다는 부채꼴이라고 쓸까요? 부채꼴 OAB. 그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큰 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삼각형 OAD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넓이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이때 삼각형 OBC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넓이의 관점으로 자, 삼각형 OBC는 뭐가 되나요? 우리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의 밑변은 뭐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삼각비 정의할 때 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나요? 사인 세타는 이 세타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이 되니까 1분의 BC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코사인 세타는 그죠?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C의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나요? OC 나누기 1이니까 OC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삼각형 OBC의 넓이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OC니까 코사인 세타로 대체가 되고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높이는 얼마냐면 BC의 길이니까 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이가 하나 구해졌고 그것보다 더 큰 게 부채꼴의 넓이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부채꼴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죠? 여기 1로 보이죠, 반지름? 1 곱하기 세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삼각형 보면 삼각형 OAD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밑변은 뭐가 되나요? 밑변은 그쵸, 길이 OA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높이는 뭐가 되냐면 A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OA의 길이는 뭐냐면 부채꼴에서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길이 역시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길이는 1이 되는 거고 AD는 뭐냐면 세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탄젠트 세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되기 때문에 1분의 AD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AD의 길이가 곧 탄젠트 세타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부등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좌측에 있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중앙에서 2분의 1 세타, 그리고 우변에서는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에서 2분의 1은 다 약분을 하고, 남는 것만 생각해 보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었는데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의대로 하면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을 사인 세타로 한번 나눠볼게요. 전체를 사인 세타로 나눠보자.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각의 범위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사분면의 각이에요. 1사분면에서는 모든 삼각함수가 양수인 범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다 양수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인으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정리된 식을 봤을 때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크다는 것도 알고 있죠.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필요한데 그것의 역수니까 이거 역수 취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역수 한번 취해 보세요. 그러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도 역수 취하면 코사인 분의 1 역수 취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역수를 취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제 반대로 변하니까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오른쪽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전체적으로 극한을 한번 취해볼게요. 세타가 0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0보다 큰 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을 취할 때 이렇게 취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극한값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세타 0일 때 어디로 가고 있죠? 코사인 세타 우리 연속함수니까 세타에 대해서 0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함수값은 1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극한 역시 1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인데 코사인 세타 분모에 있는 값이 0으로 갈 때 1로 접근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1분의 1이 돼서 극한값은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극한값이 1과 1 사이에 있더라.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결국엔 1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아마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압축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스퀴즈 시어렘 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퀴즈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은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극한에서 아주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퀴즈 티어렘 내지는 압축 정리라고 하는 정리에 의해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은 1이 된다. 첫 번째로 이 범위에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범위에서는 극한값이 1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그쵸? 이제는 세타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좌극한에 대해서도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면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1로서 같으니까 내가 원했던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이 1이 된다라는 성질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그러니까 0의 왼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그러면 세타의 범위를 이번에는 0보다는 작은 쪽, 그러니까 지금 좌극한을 증명해야 되니까 세타보다 작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세타를 우리가 마이너스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죠. 그러면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니까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세타가 0의 좌측으로 접근할 때에 요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세타가 0의 왼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세타가 지금 t로 치환이 되면서 t가 0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상황으로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세타를 마이너스 t로 치환했으니까. 자, 살짝 한번 넣어볼까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본다면, 자, 0의 좌측이라고 하는 뜻은 0보다 아주 작은 왼쪽에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은 값들.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01이다 라고 해보면 자,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0.01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t는 어디로 가면 돼요? 0.01로 가면 되죠? 그래서 t로 치환을 하는 순간 0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의 플러스로 또 치환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t 들어가고 사인 세타에서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t 들어가고 그런데 사인은 뭐다? 귀함수다. 즉 오드 펑션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사인 t의 역할을 하고 따라서 약분해서 결국에는 뭐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증명했던 범위에서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 형태의 극한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럼 이 값은 우리가 1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극한값, 즉 좌극한 값을 찾아봤을 때
우극한의 값하고 똑같이 되었고 따라서 결론은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우리가 증명을 같이 해봤고 2번 식에서도 보면은 자,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극한이 0이다 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우선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보면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분모는 0 근처,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세타 0으로 다가가면 코사인 세타 1로 가니까 분자가 1-1이 돼서 0 근처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형태 자체가 0분의 0 형태가 돼서 정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가? 자, 지금 이 식인데 이 상태로는 극한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즉 여기에 있는 식에서 부호만 바꿔서 써주고 지금 분자에만 써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분모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a-b, a 플러스 b의 곱의 형태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 자, 그리고 분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쵸, 코사인 제곱과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 떠오르는 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항등식, 그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항등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코사인 제곱에서 1을 빼주면 어떻게 되죠? 사인 제곱이 넘어가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을 분리해서 적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나 이렇게 묶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1번에 의해서 이거 증명했으니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즉 분자에 있는 사인 제곱을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로 본다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하나로 분리해주고 나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텀은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것은 그쵸.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분모에 남아있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남겠네요. 그쵸? 그러면 앞에 있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극한값 1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텀 보면은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코사인 세타는 1로 수렴하니까 분모는 2로 다가갈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에서 사인 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니까 2분의 0이라고 하는 형태는 0 근처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각각의 텀이 수렴하는 값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텀도 수렴하는 값, 두 번째 값도 0으로 수렴하는 값. 그럼 극한을 우리 취했을 때 각각의 극한을 곱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0이 돼서 0이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하고 2번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같이 한번 해봤고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삼각함수 6가지에 대한 도함수를 유도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지금 한 극한의 그 값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에서 일단 극한을 정의를 한 거고 이제 이 삼각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같이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각함수의 그 미분 값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1번부터 6번까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 삼각함수에 대한 도함수 값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 미분 기호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고, 이렇게 ddx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함수 자체가 x에 대한 함수잖아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지금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x에 대한 변화율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dx란 기호는 미분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sin x의 도함수라고 읽거나 사인을 미분했을 때 코사인 x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함수라는 의미하고 미분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완벽하게 같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미분한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쓰기는 하지만 미분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함수의 값이 아니라 미분의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함수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sin x의 도함수. 물론 sin x의 미분값이 코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도함수랑 미분은 정확히 같은 값은 아니다라는 거 그냥 염두에 두면 되고 1번에 보면 자, ddx라고 기호를 썼죠. 도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in x의 도함수는 코사인 x다라고 보는 거고 2번에 보면 자, 코시컨트는 뭐죠? 사인의 역수였죠. 그러니까 사인분의 1이에요. 그것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다라는 거고 3번에 보면 코사인의 도함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사인이다. 그리고 4번은 시컨트의 도함수는 시컨트 탄젠트다. 그리고 탄젠트의 도함수는 시컨트 제곱이다. 코탄젠트의 미분값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에 대한 도함수 같이 유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 각각의 역수들을 취했을 때 도함수 2번, 4번, 6번인데 2번, 4번 같이 하고 6번은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유도하기 전에 일단 공통적으로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삼각함수의 이름을 붙였을 때 지금 삼각함수 앞에 C가 붙어 있는 몇 개의 함수들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코시컨트, 코사인, 코탄젠트 이렇게 C가 앞에 있는 이런 삼각함수들은 공통적으로 도함수의 값이 다 마이너스 값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다음에 뭐 적분을 하든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것들을 계속 유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잘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혼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규칙들을 한번 잘 생각해 두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쨌든 C 앞에 있는, 그러니까 C가 앞에 있는 이런 삼각함수의 도함수는 마이너스가 붙더라라는 거 규칙처럼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sin x의 도함수인데요. 자, sin 함수의 도함수. 우리 도함수의 정의 지난 시간에 열심히 연습했죠.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대로 풀 거예요. sin x의 도함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sin x를 우리가 fx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것의 도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그죠? 극한으로 정의했었죠. h를 우리가 어떤 작은 증분이라고 했을 때 h가 0 근처로 다가가면 자, 미분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는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의예요. 정의니까 당연히 이렇게 등호로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때 f를 우리가 sin x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f의 x 더하기 h가 뭐가 되냐면 뭐가 될까요? fx가 지금 sin x란 말이에요. 그러면 x 대신에 x 더하기 h가 변수인 거니까 저 sin의 x 더하기 h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에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것의 극한값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f의 x 더하기 h는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썼네요. 여기 sine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자, sine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sine의 x 더하기 h는 우리가 sin 함수, 코사인, 탄젠트 모두 덧셈 정리라고 하는 공식을 유도한 적이 있었어요. sin의 x 더하기 h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쵸? sin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sin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여기를 여기 a 더하기 b 형태로 sin a 더하기 b는 뭐다? sin 코사인 sin a 곱하기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sin b 이렇게 그죠? 그래서 sin x 곱하기 코사인 h 이거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 곱하기 sin h 그러니까 sin 코사인 코사인 sin 이렇게 그리고 각에 해당하는 건 x, h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나머지 넣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나니까 식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잘 보면 sin x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묶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하고 이 항하고 sin x로 묶어내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로 묶어낼 수가 있고 나머지 항 써주면 코사인 x 사인 h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건데 지금 극한이 각각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극한의 각각의 합으로 분리를 하려면 즉 다시 얘기하면 리미트 뭐 f의 x 더하기 gx 이걸 우리가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 이렇게 극한이라고 하는 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곱셈이든 덧셈이든 뺄셈이든 간에 조건이 뭐였냐면 이것이 반드시 수렴할 때, 그러니까 fx당 gx가 각각 이 극한에서 수렴할 때만 이렇게 분리해서 덧셈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해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극한을 분리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먼저 쳐다보면 h가 0 근처로 갈 때 코산 h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요만큼만 자, 지금 이 색칠된 부분에 대해서 극한 한번 취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요 식을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형태가 똑같죠. 그죠?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니까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저 위에 정리에 의하면 0으로 간다. 그죠? 그리고 sin x는 사실 h하고는 관계 없는 변수기 때문에 sin x 곱하기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할게요. 하나 분리하고 그다음에 자, 요렇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h분의 sin h가 또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요렇게 h분의 sin h.
그리고 h가 0으로 갈 때. 그럼 이거는 그쵸. 여기 첫 번째 요 극한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 값이 극한값 1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값은 1로 수렴할 것이고 여기 앞에 있는 코사인 x는 역시 h와는 관계없는 변수다. 따라서 어떻게 분리한다? 더하기로 분리가 되면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곱하기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극한값, 그다음에 이것의 극한값 또 분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곱에 대해서도 sin x 곱하기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텀도 우리 극한을 각각 분리해서 써보면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식과 이 식은 앞에서 0과 1이라고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정리가 될 텐데 sin x에서 x는 h와 관계없는 변수라서 극한을 어떻게 보내든지 말든지 sin x가 될 것이다. 그죠? 관계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고 곱하기 0. 그다음에 두 번째 텀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h가 어디로 가든 간에 코사인 x, 즉 x에 대한 함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코사인 x가 되면서 여기에 1이 곱해져서 결과적으로 코사인 x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결과 sin x의 도함수는 코사인 x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